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선생님,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가기 싫다 그러면서 왜 가기 싫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빵빵 선생님이 무서워, 빵빵 선생님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어린이집 차에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빵빵 선생님만 부르는데 빵빵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잖아. 혹시 빵빵 선생님이 세게 했나? 뭐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얘가 그래서 놀랐나? 막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우리 아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까? 아, 그 컨텐츠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그게 걱정돼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이걸 컨텐츠로 승화를 시키겠다. 유미박이다, 유미박. 왜? 유튜브에 미친 박. 아, 뭐야? 저도 이제 소아과 진료를 보다 보면은 애가 되게 뭐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배를 막 이렇게 만져보고 쪽진을 하고 청진을 했는데 너무 가스가 많고 이제 장염인 거예요. 애가 배 아파했을 것 같은데 괜찮았냐?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야, 너 배 아파? 배 아프다는 얘기 안 하는데요? 뭐 그런 거라 뭐 두 돌 세 돌인데 이제 아이가 배변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애가 쉬할 때가 됐어. 근데 가서 너 쉬할래? 너 쉬 마려 안 마려? 안 마려. 나 쉬 안 마려. 그런데 이제 애가 싸고. 그러니까. 근데 쉬 안 마렵다는데 왜 싸는 거야? 또 이렇게 또 답답해하시고.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말은 고지고대로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의 말을 나이와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이 말 부모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안 아플 수도 있고. 네네.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죠? 우리는 탐정이나 경찰관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다는 우리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의 말을 번역하는 하수, 중수, 고수의 3단계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얼마나 이 말의 뜻을 잘 번역하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건 굉장히 쉬워요. 아이랑 물놀이를 막 갔어요. 막 가가지고 막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약간 엄마도 좀 지치고 아이한테 이제 좀 피곤하지 않아? 우리 이제 들어가자. 괜찮아. 나 더 놀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거를 관찰해서? 일단은 객관적인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가 정말로 피곤해 보이는 사인들이 있잖아요. 애가 다크서클이 엄청 내려와 있다든지 물 안에 있는데 입술이 막 파래져가지고 막 저쪽에서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신체 징후가 같이 있는 경우는 사실 좀 쉽죠. 우리 아이의 모습을 관찰해서 이제 판단하면 되고 또 컨디션이나 평상시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도를 가늠하고 계시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 나 안 피곤해는 나 피곤하지만 나 좀 더 놀고 싶어.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쉬웠어요. 네네. 두 번째 상황. 중수. 아까처럼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 나 가기 싫어. 왜요? 나 선생님 무섭단 말이야. 나 어제 누구누구가 나 때렸어. 나 가기 싫어. 나 가기 싫어. 근데 그거는 먼저 이게 사실인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팩트 체크는 해야 되겠죠. 정말 때리는 건지. 네. 근데 우리가 아이가 어린이집 안 간다고 할 때 유치원 안 갈 때마다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애가 유치원 안 간다는데 선생님 무섭다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아이를 판단하는 스킬을 키우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뭐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 부모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팁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팁은 아이의 정서적인 표현, 우리 말로 하는 말 말고 비구어적인 표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 선생님 무섭단 말이야. 선생님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 이거랑 그런 톤. 엄마 나 선생님 무서워. 나 무서워. 이거랑 완전히 다르죠. 이 표정 그리고 말투에서 나오는 비구어적인 사인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근데 진짜 연기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 맞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이러면서 정말 가기 싫단 말이야. 뭐 이러면 어떡해?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 팁은 우리 아이가 호소하는 것의 일관성 정도를 봐야 됩니다. 일관성. 그래서 일관성 똑같은 중요하지. 걸로 계속 호소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가기 싫다. 왜? 처음에는 원장 선생님 무섭대. 두 번째는 빵빵 선생님 무섭대. 세 번째는 친구가 때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계속 바뀐다. 이러면 좀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혹은 한 명에 대해서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호소를 한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건 어때요? 약간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아들이 뭐 빵빵 선생님 무서워 이러면 그래? 그러면은 빵빵이 타지 말고 우리 한번 걸어가 볼래? 그러면 애가 그래 나 그러면은 갈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좀 일관된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작을 통해서 실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빵빵 선생님 무서워서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 했을 때 무서우니까 안 보내겠다. 고지고대로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 말의 속뜻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 조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팁은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아이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즉 이 말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능. 네.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 누군가가 무서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우리 아들이 얻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안 가고 엄마랑 있는 거. 그죠? 특히 우리 아들은 저랑 있을 때 특히 어린이집에 안 간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죠. 나랑 같이 있고 싶은 거구나. 근본적인 기능은 저랑 같이 엄마랑 있는 게 같이 있고 되겠죠. 싶어. 아이한테 왜? 왜? 라고 물어보면 아이는 거기서 파생되는 생각 이런 거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때마다 달라진다는 이런 것들을 그냥 거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반대로 이 아이가 말하는 거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이한테 물어봐서 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학령 전기까지 아이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간관계를 지어서 설명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른의 몫이네요. 아이가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죠? 네네. 왜라는 말이 사람을 굉장히 그러네. 이렇게 몰아가는 위축되게, 쫄게 만드는구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왔는지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을 다양하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말의 기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자기 마음을 잘 모를 때가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고수 단계. 단계에 제가 어떤 되게 어렵겠다. 상황을 이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집에 2살짜리와 4살짜리가 이제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4살 아이가 맨날 엄마한테 와가지고 동생이 나 때렸어, 끌었어, 엄마 나 좀 봐줘, 나 여기 끌켰어, 동생이 그랬어, 막 이렇게 매일매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복습을 해봅시다. 네네. 일단 이게 실제 상황인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때렸는지? 긁힌 자국이 있는지, 네네네. 멍이 있는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근데 확인을 보통 해야지. 둘째가 첫째를 때릴 수 있잖아요. 많이 때리지. 때리고 긁기도 하고 그죠? 네네. 만약 정말 때렸어. 그런다면 이제 일관성이 있는지 또 매일매일 말하고 있어. 그럼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정서 표현이 어떤지 정말로 힘들어해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네. 근데 그 아이가 힘들어 하나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1, 2, 3번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못 때리게 해야죠. 둘째를 혼내거나 못 때리게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근본적인 이 말의 기능이 뭔가 엄마가 둘째를 혼내는 거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둘째가 나를 못 때리게 만들어줘.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분리를 시켜주거나 하는 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일 텐데 그냥 살짝인데 그거를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말의 정서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엄청 싸웠죠. 얘는 연년생이니까 거의. 네.
그러면은 안겨가지고 엄마가 좀 안쓰럽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약간 즐기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애정 갈구용? 맞습니다. 딩동댕. 뭐 이거는 제가 설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두째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날 더 봐줘. 날 살펴봐줘. 그러면 보통 이제 첫째야 괜찮니? 뭐 상처를 발라주기도 받아주고. 하고 더 살펴봐주기도 하고 시간 투자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말의 기능 속에는 엄마 날 좀 더 봐줘. 나 보 살펴줘. 이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는 판사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정황을 들어보고 딱딱 판단을 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죠. 네, 그것보다는 변호사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봤을 때 훨씬 더 아이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보다는 변호사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의 말을 듣다 보면은 우리 아이의 말을 번역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이 숨은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주 명언이십니다. 요즘 아이들 마음을 잘 읽어주는 선생님으로 유명하셨잖아요. 선생님이. 아이 마음 번역기. 네네네. 박박오.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이의 마음을 잘 번역해서 좋아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한테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도 효능감이 높아지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 마음 번역해 주시는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